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전일 급등했던 국채 금리가 주말을 앞두며 안정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이 파월 페드 의장의 전일 발언이 하나가 있었죠. 위에가 아직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국채 시장의 움직임을 소화한 가운데 일단은 이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최악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일 지수 하락을 이끌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전과 달라진 점은 조금 시장이 빠르게 반응했다 이 정도의 차이인 것이죠. 물론 파월 의장이 위를 열어두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나 이런 곳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낮은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앞으로도 시장이 너무나도 빠지는 그러한 모습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경기 지표를 이 후속으로 나오는 걸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너무 좀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방향성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정도로 경제에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고 경제가 둔화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반대로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 스탠스가 기본 베이스였다면 지금은 지표 보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조금 이전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것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흔히 이렇게 등산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가 금리의 이 산 꼭대기 언저리 부근 여기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정상을 찍으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스타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시장에서 보는 건 내년 6월 이전에 첫 스타트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딱 되는 순간부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제 못해도 내년 6월 이전에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0.9%를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17달러로 좀 반등해서 1.89% 상승 마감,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과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여야 되는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현재 인플레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임금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기대 인플레가 갑자기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좀 많이 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좀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용시장의 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영국의 회사인 이 디아지오라고 주류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아니면은 이 남미 지역 여기에도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라틴 아메리카의 매출이 20% 급감했다라고 하는데 미국도 여기에 좀 연결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과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지역의 소비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핵심 지표로 이걸 이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은 좀 줄어들 것이고 임금 상승률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다만 이 내용이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도 향후에
좀 엄청나게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은 이 고용이 안정하지만 향후에는 그냥 경기 위기라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도를 지키면서 좀 고용이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경계 심리를 가지면서 보시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술주 반등 연말 강세 신호탄 얘기 드리려고 있는데 이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주들부터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다 조금 이른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떠오르기 위해서는 선물 거래소 시장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중국 지역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살면 같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한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반도체 판매량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삼성이 현재 굉장히 빠른 시간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D 패키징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장비 업체들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폴더블 시장도 확장을 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걸 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이 힌지 있잖아요. 이 휘어지는 부분. 그게 한국의 기술력이 제일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부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중국 쪽에서의 화장품이 좀 많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K, 이 문화를 이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러한 시기가 보여지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만 하더라도 중국에선 적자인데 미국과 유럽에서 실적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은 이거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가 한국의 화장품 대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면 뒤따라가는 이런 업체들도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씩 미국 쪽 뚫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구랑 인테리어 업체 3분기 실적 기지개 경영 효율화랑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어서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샘, 와, 난리 났었죠. 사모펀드에 배각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는데 드디어 흑자전환 얘기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가율이 괜찮아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영향이 좀 크게 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도 경기가 갑작스럽게 이전에 2020년처럼 막 그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상화를 위한 첫발 끊었다 정도로 이 종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AM 같은 경우에도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시범 노선 개발 나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이게 얼마나 상용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다? 일단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기대감을 주고 기대감을 준다는 건 수급을 빨아들일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술주들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U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동시에 봤을 때, 내년 6월 전에 이 스타트를 한번 끊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제 한번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걸 하나만 이제 딱 짚고 가도록 하자면은 2차 전지. 2차 전지가 지금 조금 많이 힘듭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를 멈췄어요.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1등이죠.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이 터키 배터리 이 설립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유럽 전기차 한파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책적인 부담이 계속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유럽 같은 지역에서도 지금 이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국의 이 전기차 아니 다시 자국의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퀄리티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대로 가면은 자국의 산업이 좀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조절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금리의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고 그리고 경기에 좀 이 불안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전기차의 속도에 제한이 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이 2차 전지 생각을 하시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나 이 중국 몇몇 이러한 기업들 제외하면은 판매량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암만 우리가 좋다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올해 좋을지 내년에 좋을지 내후년에 좋을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도 싹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제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한번 그냥 참고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이 방에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빠진 가격에서 현재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향후 이제 업황이나 이제 수급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산업부에서 내용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 소형 원전 내년 예산 변함없다. 그러니까 이 뭐 엄청나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현 정부에서 SMR 관련해서 지원을 하려는 이 정책적의 방향성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야,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산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자회사 원전 사업 성장성 가시화라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1월 13일 오늘 나온 내용인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에너빌리티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보여지게 되었나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원전 사업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리포트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하반기도 하반기인데 내년에 좋은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딱히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4분기에 이 수주 일정이 또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만 되면은 뭐다? 그러면은 현재 가격보다 목표 주가를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높게 잡아놨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 참여한 수주전에서 물량을 하나, 두 개씩 따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급등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고 그리고 그게 100% 확실한 건 아니고 이 외교력으로 조금 따올 수 있는 물량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기대감이 그 전에 오르게 된다면 그 내용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일정이 남아 있구나 라는 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재활용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7천억 벌써 7천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2040년 87원까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리사이클링 이 솔루션을 통해서 관련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성장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이 역시도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맞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현재 있을지 몰라도
특별하게 큰 추세가 바뀌는 건 없고 오히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급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오늘은 좀 매도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뭐다? 꾸준하게 이 하락에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외국인 매도가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다시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 기관 쪽의 매도가 팍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방향성을 정하는 건 이 둘이기 때문에 그냥 기준을 여기에만 두고 보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를 놓고 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지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면 좋겠죠. 그랬을 때 주봉과 딱 월봉 보면 아래 바로 아래 이렇게 깔려 있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주봉, 월봉, 심지어 연봉까지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해서 회복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겠다.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이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론 가장 베스트는 여기 하단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앙선 돌파한 만큼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한번 노려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갔을 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돌파하면은 쭉 이탈 전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반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1차 저항은 61선.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은 이 위에 있는 241이랑 121선은 배제하시고 481선까지 올라가는지 보셨으면 좋겠네요.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이 61선이랑 이 481선이 중요하지 그 아래는 비교적 되게 수월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총정리하면서 에너빌리티 영상을 맞춰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다. 뭐 약간 거리적거리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그냥 외국인 기관 돌아서는 거 이것만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이거 편하게 봐도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주, 월, 연에 지금 바로 아래 깔려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갔을 때는 21선 돌파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을 땐 61선이 첫 번째, 그 다음엔 481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한번 최종적으로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시장도 조금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종목 아시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간다는 거. 그때가 이제 빠르게 오길 바라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